직류 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것. 정상 제동. 직류전동기의 제동법에는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이 있습니다. 발전제동은 전동기를 발전기로 구동시켜 발생한 기전력을 저항해서 열 에너지로 소비하여 제동하는 것. 회생제동은 전동기를 발전기로 구동시켜 발생한 기전력을 전원보다 높게 하여 전원으로 되돌려주며 제동하는 방식. 역상제동은 전원 3성 중에 두 선의 접속을 바꾸어서 역방향 콜을 발생시켜 급히 제동하는 방법. 유접점 회로의 논리. 그래서 AA는 A가 되고 A로 묶으면 이 1이 들어가면 1이 됩니다. A 플러스 BC가 이 논리 불대수 및 드모르간 법칙을 보면 공리가 있습니다. 1 플러스 A는 A가 되고 A 플러스 A는 A, 1 플러스 A는 1, A 플러스 1. 그랬을 때 0 곱하기 A는 0. 여기서 AA가 A가 되는 거고요. 1이 들어갔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선간전압이 200V, 전류가 10, 그다음에 양률이 70.7%, 무효 전력은 얼마인가?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PA는 P상 전력입니다. VI가 되고 선간전압 200V, 전류 10, 사인 세타. 여기서 역률이 70이잖아요. 역률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사인 값을 대입해주면 P상 전력은 PA는 VI. 구할 수 있고 유효 전력, 소비 전력 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 눈금이 50mV, 내부 저항이 100옴, 직류 전압계에 1.2MΩ 배율기를 접촉하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몇 볼트인가? 배율기에 관한 문제죠.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압계와 직렬로 접촉한 저항. 배율기 배율 M은 VR분의 V, 1 플러스 R분의 R. 이 V값은 측정 전압, VR은 전압계 전압, 소문자 R은 전압계 내부 저항, 대문자 R은 배율기 저항. 이 공식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전압 V를 구하면 전압계 내부 저항 100옴, 배율기 저항 1.2 곱하기 메가옴이니까 10의 6성. 전압계 전압이 50mA, 10의 3성, 600V 정도 나옵니다. 복소수로 표시된 전압, 어떤 회로에 가하는 경우에 복소수 값의 전류가 흐르을 때 회로 저항값은 얼마인가? 전류값, 옴의 법칙, V는 IR, 저항값은 I분의 V죠. 전류. 이 J의 자성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J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바뀌죠. 26. 이 재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빼주면 49 마이너스 더하면 15J. 이 J값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로 씌워주면 JJ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죠. 1.89옴 정도. 그림과 같이 전류계 A1과 A2를 접속할 경우 A가 25A가 흐르고 A2가 5A가 흐름. A2에 있는 내부 저항은 얼마인가? 옴의 법칙에 보면 저항과 전류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IA가 흐르고 IR이 흐른다고 보면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IA, IR 저항과 반비례하니까 여기는 위로 올라가겠죠. 0.02 이 값은 얼마이냐? 5A가 흐르면 이 총 25A잖아요. 여기는 20A 흐르 5가 흐르면 이쪽은 20이 흘러야 여기가 25가 되니까 20. 0.08. 다음 회로에서 출력 전압은 몇 볼트인가? A가 5V, B가 0V. 이 회로는 엔드 회로입니다. 엔드 회로의 출력은
5 곱하기 0은 0V죠. 우와 회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와 회로는 X값은 A 플러스 B 값이 되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틀린 것은, 동기발전기는 크위 주파, 크기, 위상, 주파수가 같은 거, 크위 주파량까지 같아야 되고, 틀린 것은 국수, 수정, 전기석 등 결정의 압력을 가하여 변형을 주면 변형에 비례하여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압전 현상.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현상으로서 압전소자의 외부 응력, 진동 등을 가하면 압전소자로부터 전기신호가 발생되는 현상. 인덕턴스가 0.5, 리액턴스가 753.6. 이때 주파수는 얼마인가? 유도 리액턴스. W는 2파이F죠. 이때 주파수 값을 구하면 리액턴스 240 Hz가 나옵니다. 매거는 어떤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가? 매거는 절연정이죠. 제어 대상에서 제어량을 측정하고 검출하여 주괴한 신호를 만드는 검출부. 무접점 회로는 논리식. A와 B는 AND 회로죠. AND 회로는, C는 NOT 회로. 요거는 다시 AND 회로죠. 단산변압기 권수비가 8, 1차 교류전압 실효치가 110V, 변압기 2차 전압의 단상 반파 정률 회로를 이용하여 정률했다면 발생하는 직류전압의 평균치는 몇 볼트인가? 변압기 권수비 1차의 헌수비가 8일 때 실효전압은 110V일 때 2차 전압은 13.75V 나온다 계산하면, 2차 전압을 구했으니까 단상 반파 정류 회로를 이용했을 때 직류 전압의 평균치를 구하라. 직류 전압 단상 반파일 때 VD는 0.45V, 이 값을 이용하면 0.45 곱하기 3.75V, 9.19V가, 그리고 만약 단상 선파했다면 0.9V, 삼상 반파 1.17V, 삼상 전파 1.35V. 직류 전류도 전압하고 똑같은 값입니다. 0.45, 0.9, 1.17, 1.35. 맥동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F, EF, 3F, 6F. 평행 왕복 전선에 10A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력은 얼마인가? 평행 도선에 작용하는 힘. F는 R분의 EI1, I2, 곱하기 10의 7승. R 값은 이 전선의 간격이 40cm로 주어졌습니다. 전류는 평행 왕복 전선이 10A니까 왕복 도선이라고 했으니 서로 반대 방향 도선입니다. 그러므로 두 도체 간에는 반발력 작용합니다.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킨 장치가 아닌 것은,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포차전, 포텐시오미터, 차동 변압기, 전위차기 아닌 것. 추건 저항체.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 길이가 500m, 그리고 종단 저항이 8kΩ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24V 전압이 가해졌을 경우 도통 시험 시 전류는 몇 mA인가? 아래 종단 저항 값과 저항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종단 저항이 8kV. 전로 저항 값은 안 주어졌고요. 전압 24V. 전로 저항은 저항이 1.69, 12-8승, 2.5, 길이가 500, 3.38, 12-6, 5mm. 이 값을 이 전로 저항 값에다가 넣어주면 0.003A, 미리암페니까 3mA. 반지름이 20cm, 권수 50회인 원형 코일에 2A의 전류가 흘러주었을 때 코일 중심에서 자개의 색인. 자개의 종류는 무한장 직선 전류, 환상 솔노이드, 무한장 솔노레이드, 원형 코일 중심 자개. H는 ER분의 NI. ER 반지름이 2cm, 0.10회를 감았을 때
2A가 흐른다. 250. 만약 무한장 직선줄로 했을 때는 자개값이 2파이 r분의 i. 환상 솔로레이드에 있을 때 내부 자개는 h는 2파이 r분의 ni, 외부 자개는 0. 무한장 솔로레이드는 내부 자개는 h는 ni, 그리고 외부 자개는 0. 문제에 주어졌던 원형 코일 중심 자개 h는 2r분의 ni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 첫 번째로 자연발화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자연발화 방지 대책을 보면 불과 공기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려 통풍을 잘 시키면 온도 습도 낮게 된다. 불황성 가스를 주입해서 불과 공기 접촉을 피할 것. 입자를 크게 할. 통은 잘 시키고 주요 온도를 낮출 것, 습도를 낮출 것. 아닌 것은 습도를 낮게 해야 된다. 방화 구조 기준이 틀린 것은, 구조 기준을 보면 철망 모르타르로서 그 발음 두께가 2cm 이상, 그리고 두께 2.5cm 이상의 석고판 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 할 것, 신벽에 흙으로 막벽치기 할 것. 3번에 2cm 이상의, 잘못됐죠. 연소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 점화 에너지 해당되지 않은 부총.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적용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유류 화재 B급, 전기 화재 C급에 사용됩니다. 나이트로셀룰로이스는 냉각 소화 물을 사용하죠. 화재 하중 단위는 kg/제곱미터. 에틸렌 연소 생성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에틸렌 CH2 연소 생성물,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리고 불완전 연소였을 때는 일산화탄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PVC, 폴리염화비닐 연소 시에 생성되는 물질.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몇 % 이하로 감소시키면 연소 상태의 중지, 질식 소화가 가능한가? 질식 소화는 산소 농도 21%를 15%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질식 소화 시 산소의 요요 한계 농도는 10에서 15%. 산소가 없어도 자기연소가 가능한 것은, 연료 중에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증발연소, 분해연소, 표면연소, 자기연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체 연소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가열돼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가열되면 기체가 다시 연소하는 현상을 증발연소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황, 나프탈렌, 왁스. 그리고 분해연소는 연소 시 열분에 의해서 가스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이 해당됩니다. 표면연소는 연소 시에 열분해가 되는데 이 가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것으로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 표면연소는 직접연소, 또 자결연소라고도 말하고요. 문제에서 제시했던 자기연소, 내부연소라고도 말하는데, 물질 자체에 가연물과 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가연물이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도 연소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종류로는 나이트로셀루로스, 셀루로이드, 다이나이트, 톨루엔이 해당됩니다. 자기연소 가능한 건 다이나이트, 톨루엔. 가연물에 대한 가연물의 조건. 발산표 대 활열소. 발산표가 크고 활열이 작다. 발열량이 클 것.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발열반. 표면적이 넓을 것. 그리고 활열이 작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열 전도율이 낮을 것. 가연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옳은 것은, 물과 반응하여 위험성이 높아지는 물질이 아닌 것은, 물과 반응 시에 가연성 가스, 수소가 발생하는 것은 칼륨, 나트륨, 수소와 리튬,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이 나이트로셀루로스는 자기연소 물질이고 냉각수화인 물로 소화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나 질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산화탄소와 질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산소 농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연소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인하점이 낮은 거에서 높은 곳으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인하점이라는 것은 가연성 물질에 불꽃이 접했을 때 발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입니다.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 인하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다이아입니다. 다이에틸렌 에테르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이완화황은 마이너스 30도. 아세톤은 마이너스 18도. 여기 나와 있는 에틸알코올은 13도입니다. 인하점이 낮은 것부터, 인화성 물질에, 가연성 물질에
불꽃이 접했을 때 발할 수 있는 최저 온도 13도인 에틸알코올, 아세톤, 이완화황, 그 다음에 다이에틸렌 에테르가 되겠죠. 건물 화재가 발생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일정 공간 안에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한순간의 폭발로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플래시 오버 현상입니다. 소화 작업에 주로 물을 이용합니다. 물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물의 증발 잠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 소화 약제의 성질을 보면 표면 장력이 크다. 비열과 증발 잠열이 크다. 그래서 증발 잠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전도 계수와 열 흡수가 크다. 물은 극성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비증점이 높다. 점도가 낮다. 위험물 혼재 기준에서 혼재가 가능한 이온물로 짝지어진 것은 철분과 유기 과산화물, 전기 화재의 원인이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없는 거죠. 전기 화재 원인은 합성 단락, 누전, 스파크, 배선 불량, 절연 기구의 과열입니다. 절연 과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화 방법 중에 제거 소화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불이나 담요로 덮는다. 이것은 질식 소화에 해당됩니다. 연소 관련 설명이 틀린 것은 알코올은 증발 연소, 탄 석재는 분해 연소, 고체 표면에서 나는 연소가 일어나는 것은 표면 연소, 나트륨 유황은 자기 연소. 자기 연소 아니죠. 자기 연소는 나이트로셀루로스나 셀루로이드, 다이나이트 톨루엔이 해당됩니다. 앞에서 고체 연소에 대해 설명했죠. 4개. 증발 연소, 분해 연소, 표면 연소, 자기 연소. 여기서 증발 연소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기와 연소하는 현상, 황, 나프탈렌, 왁스에 해당되고, 분해 연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 시의 열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와 공기가 혼합해서 연소하는 건데, 이거는 뭐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 그리고 표면 연소는 연소 시의 열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때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에 해당되고, 자기 연소는 이 가연물 자체가 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도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말하는데, 나이트 셀루로, 다이나이트 톨루엔이죠.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낭 특성으로 틀린 것은 기지, 추추, 퇴좌. 기소 본능은 본능적으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출입을 찾는 현상입니다. 지강 본능은 밝은 곳으로 도피 본능. 여기서 보면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긴다. 이게 틀렸죠. 밝은 방향으로 통해 지강 본능. 그 다음에 추종 본능. 최초로 행동한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추종 본능. 무의식적으로 바라 방향을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퇴피 본능. 자회 본능은 좌측으로 통행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본능.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이 아닌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은 바보지, 벽주기, 바닥, 보, 지붕, 벽, 주, 계단, 기둥. 바보지, 벽주기, 해당 없는 차야. 패닝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큰 형태는 어느 것인가? T자형의 경우에는 피난 경로를 확실하게 안내해준 형태고, 두 번째 X자형,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는 확실한 형태. 그 다음에 Z자형, 중앙 복도형 건축물 피난 경로로 안전한 형태입니다. H자형은 피난자가 집중돼서 패닉 현상이 우려될 우려가 있습니다. 패닉의 발생 원인은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장애, 외부 단절되어 고립. 이 세 가지가 패닉 발생 원인입니다. 피난대책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피난대책의 원칙은 앞에 글자만 따서 온고간이 원시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난수단은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하고 간단 명료, 2방향 이상으로 피난 통로 확보, 연소의 3요소가 아닌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 공급, 점화원 하는 것은, 화재 급수와 그에 따른 화재 분류가 틀린 것은, 급수를 분류하면 A, B, C, D, K. A 일반 화재, 유류, 가스, C는 전기, D는 금속, K는 식용유 화재. A가 100, B 황, C 청, D 무, K 무. 자연발화 예방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연발화 방지 대책은 불과 공기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통풍을 잘 시키면 온도, 습도 낮아진다. 불황성 가스를 수입해서
불과 공기의 접촉을 피하게 합니다. 프랑스 가스를 주입해서 입자를 크게 할 것, 통풍을 잘 시킬 것, 취 온도를 낮게 하고 습도도 낮게 한다. 분말 상태로 저장한다. 입자를 큰 상태. 불과 공기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통풍을 잘 시키면 주위 온도 습도가 낮아진다. 연소와 관련 있는 화학 반응. 가열물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 반응.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 해당되지 않은 것은 파보지, 벽주기, 바닥포, 지붕, 벽주, 계단, 기둥.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작은 포. 일기압 100도씨의 물 1g의 기와 잠열은, 잠열이라는 것은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했을 때 발생하는 증발 잠열, 융해 잠열. 증발 잠열은 액체가 기체, 물의 경우에는 539, 융해 잠열은 고체가 액체로, 물의 경우 80, 539. 주수 소화할 수 없는 것은, 주수 소화는 물로 소화하는 겁니다.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 수소가 발생하는 칼륨, 나트륨, 수소와 리튬, 아고네슘 등. 리튬은 주수 소화할 수 없습니다. 주수 소화하면은 수소가 발생됩니다. 폴플루프 원칙. 폴플루프는 화재 시에 인간의 판단 능력이 저하합니다. 어떤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자, 그림 등으로 표시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원시적인 방법. 피난 계획에서 보면, 피난 대책에서 보면 온고관이라고 했잖아요. 원시적인 방법으로 피난 대책을 고정식 설비로 위주로 하고 간단 명료, 두 방향으로 피난 통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피난 대책 중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폴플루프 원칙. 방화구조 기준이 틀린 것은 철방 모르타르 그 두께 발음이 2cm 이상, 두께 2.5cm 이상의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를 것, 신벽에 흙으로 맞벽시키 한 것, 2.5cm 이상. 잘못됐습니다. 위험물의 분류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벤젠은 제4류 위험물입니다. 인화성 액체고, 4류 위험물 중에서도 제1석유류, 나머지는 제3류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입니다. 3류 위험물 중에 황리는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입니다. 발화점인 점화원이 없어도 발화가 가능할 수 있는 최저 온도, 황리는 34도이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을 해야 되고, 칼륨은 석유 중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칼륨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가 발생됩니다. 공기 중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연소 범위, 폭발 범위는 외우기 쉽게 아수일 AMF, 아수일 AMF, 아세틸론, 수소, 일산화탄소, 에테르, 이완화황, 암모니아, 메탄, 프로핀, 수일, AMF, 아세틸론 2.5에서 81, 수소는 4에서 75, 일산화탄소는 12.5에서 74, 에테르는 1.9에서 48, 이완화황은 1에서 44, 암모니아는 15에서 28, 메탄 5에서 15, 프로판은 2.1에서 9.5. 아세틸렌이네요. 가장 넓은 것은. 가스 A가 40, 가스 B가 60. 이 혼합된 가스의 연소 한계값은 얼마인가?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값 LM은 L1, N2, N3는 가연성 가스의 하한값 또는 상한값. V1, 2, V3 이 V값은 가스의 용량. A가스의 하한값은 4.9, B가스의 하한값은 4.25죠. 4.9, 40 플러스 4.15에 60, 100 계산하면 4.2가 나옵니다. 목재 화재 시 물을 뿌려서 소화하는데 가장 큰 소화 효과라는 것은 냉각 소화 효과입니다.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춰서 열을 제거해서 하는 소화 방법, 냉각 소화 방법. 화재에서 회적색 온도는 몇 도인가? 단암적색 520, 암적색 700, 적색은 850, 문제에서 회적색은 950,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이 순서대로 나갑니다. 표면연소에 해당되는 것은, 표면연소는 열분에 의한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종류에는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이 해당되죠. 고체 연소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가열돼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가열되면 기체가 다시 연소하는 현상을 증발연소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황, 나프탈렌, 왁스,
그리고 분해 연소는 연소 시 열분에 의해서 가스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이 해당됩니다. 표면 연소는 연소 시에 열분해가 되는데 이 가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것으로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 이 표면 연소는 직접 연소, 또 자결 연소라고도 말하고요. 자기 연소, 내부 연소라고도 말하는데 물질 자체에 가연물과 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가연물이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도 연소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종류로는 나이트로셀루로스, 셀루로이드, 다이나이트, 톨루엔이 해당됩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 메탄이죠. CH4.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산화칼슘, 생석회라고도 하고요. CaO. 할론 1301의 증기 비중은 얼마인가? 증기 비중은 공기의 분자량분의 할론의 분자량으로. 공기의 분자량은 29인데 할론 1301의 분자량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할론 소화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01의 분자량은 148.9, 148.9 계산하면 5.14 정도가 나옵니다. 할론의 종류로는 1011, 1211, 1301, 2402. 상온 상태는 액체, 기체, 기체, 액체. 분자식도 암기해 놓으면 좋습니다. 분자량도 암기해 놓으면 할론 문제 나왔을 때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은 전 몇 류 위험물에 해당되는가? 자연 발화성하고 금수성은 3류입니다. 위험물을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면 제1류, 2류, 3류, 4류, 5류, 6류로 나눌 수 있는데 1류는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환원성 물질. 3류가 자연 발화성, 금수성.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은 내부 연소. 6류는 산화성 액체. 1류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가 문제에서 나왔던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가 자기 반응성 물질 내부 연소. 6류가 산화성 액체. 연소 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사람의 호흡 도중에 가스 흡입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 이산화탄소, CO2. 분진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낮은 물질. 분진 폭발을 하지 않는 물질은 소석회, 생석회, 시멘트분, 탄화, 칼슘, 쾌석분 말이죠.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인화점이라는 것은 휘발성 물질에 불꽃이 가해졌을 때 발화되는 최저의 온도입니다.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 인화점이 낮은 물질로는 이황화탄소 마이너스 30도, 다이에틸에테르가 마이너스 40도. 인화점을 봤으니까요. 발화점은 가열성 물질에 점화원이 접하지도 않고도 불이 나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그럼 발화점이 낮은 물질로는 황린이 있는데요. 황린은 34도로서 물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제3류 위험물로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되고 칼륨도 있는데요. 칼륨은 석유 중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으로 갖춰야 할 기준이 틀린 것은 방화벽 구조 기준이 적합하지 않는 거죠.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첫 번째로 보면 내화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홀로 단독으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출입문의 너비가 높이 각각 2.5m 이하. 이 출입문의 너비가 2.5m 이하로 하고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외벽면과 지붕면이 0.1m 이상 튀어나오게 아니죠. 0.5m. 특수 인화물이 아닌 것은 특수 인화물은 제4류 이온물에 해당됩니다. 이 4류 이온물에는 특수 인화물 제1 석유류, 2류, 3류, 4류 그리고 알코올류, 식물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 인화물은 이화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폴렌. 1석유류에는 벤젠, 톨루엔, 아세톤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세톤, 제1석유류입니다. 물리적 방법의 소화라고 볼 수 없는 것. 부촉매의 연쇄반응 억제작용에 의한 방법. 이 부분은 화학 소화에 해당됩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주위 온도가 낮아야겠죠. 인화점이 높아야 되고 활성 에너지가 커야겠죠. 이게 커야 돼.
질식소화 시 산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몇 이하로 해야 하는가?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21%를 15%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질식소화의 산소 유효 한계 농도 10에서 15 정도. 드럼 속에 이산화황탄소가 타고 있을 경우 물로 소화가 가능하다. 주된 소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드럼통 안에 소가 타고 있을 때 물로 소화를 시키면 이게 무슨 소화냐면 이렇게 질식시켜서 하는 공기와 접촉을 차단시키는 질식소화에 해당됩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 건축물을 봤을 때 여기가 지상 1층 바닥이고요. 여기가 GL 지표면 바닥이었을 때 이 층고가 H라고 했을 때 이 건축물 바닥과 GL 사이의 높이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 아닌 것은 파보지, 벽주기, 바닥, 보, 지붕, 벽, 주, 계단, 기둥. 해당 없는 건 차양. 자연발화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자연발화 방지 대책은 그냥 글로 풀으면 불과 공기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통풍을 잘 시키면 온도 습도 낮아진다. 불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불황성 가스를 주입해서 물과 공기 접촉을 피하고 입자를 크게 하거나 통풍을 잘 시키고 주위 온도를 낮게 하고 습도를 낮게 해야죠.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연소 범위를 폭발 범위라고도 합니다. 외우기 쉽게 하면 수일, A, 아메, 아세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에테르,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아메, 메탄, 프로핀. 가장 넓은 것은 아세틸렌. 제거소화가 아닌 것은 팽창진주함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팽창진주함을 사용하는 것은 질식소화.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21%를 15로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이고요. 제거소화는 화재 현장에서 가연물을 없애주는 소화. 또 나왔습니다. 풀플로프 원칙 무엇인가? 화재나 비상시에 판단 능력 저하합니다. 이때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그림, 문자를 표시해서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피난 대책이 한 가지인데 피난 대책은 온고 간이 원시적인 방법 원칙으로 와라.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2방향 이상으로 피난 통로를 확보해라. 물체 표면 온도가 250도에서 600도로 상승했을 때 열복사량은 약 몇 배 정도 상승하는가? 열복사량 수테만 볼츠만의 법칙으로 복사율은 절대 온도 상승에 비례한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T 온도가 T1의 온도 250도 플러스 273의 상승, T2가 650도 상승했을 때 상승은 9.7이 됩니다. 9.7배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류 저장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료층에 의해서 탱크 하부에 고인 물, 에멀신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부피가 팽창되면서 유류를 외부 탱크로 분출시켜 화재를 확대시키는 현상은 보일 오버. 오일 오버는 중진류 탱크가 연소하다가 탱크 잔존 기름이 갑자기 분출한 현상, 그리고 유류 탱크 바닥에 물 또는 물 기름에 에멀션이 섞여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은 물이죠.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황이나 나프탈리 같은 고체 유연물의 연소는 증발연소입니다. 고체 연소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가열돼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가열되면 기체가 다시 연소하는 현상을 증발연소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황, 나프탈렌, 왁스. 그리고 분해연소는 연소 시 열분에 의해서 가스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이 해당됩니다. 표면연소는 연소 시에 열분해가 되는데 이 가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것으로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 표면연소는 직접연소, 또 자결연소라고도 말하고요. 자기연소, 내부연소라고도 말하는데 물질 자체에 가연물과 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가연물이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도 연소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종류로는 나이트로셀루로스, 셀루로이드, 다이나이트, 톨루엔이 해당됩니다. 공기 평균 분자량이 29. 이산화탄소 기체 증기 비중은 공기 분자량분의 이산화탄소 분자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공기 분자량이 29고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43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1.52. 밀폐된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방사하여 산소의 최적 농도를 12% 되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방사된 이산화탄소의 농도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21분의 21 빼기 산소값 곱하기 100 21 산소가 농도를 12% 곱하기 100 42.86%. 고체 가연물이 덩어리보다 가루일 때 연소되기 쉬운 이유로 적합한 것은 가연물의 조건 발산표 대 화열소 발열량이 커야 되죠.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도 작아진다. 가연물의 조건은 덩어리보다 가루 형태일 때 공기와 접촉면이 넓어지므로 연소하기가 쉬워집니다. 공기와 접촉면이 커지기 때문에.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가연성 물질이 저마원이 접하지 않고도 불이 일어나는 최저 온도인데 가장 낮은 물질은 황린입니다. 34도이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합니다. 황린. 인하점은 가연성 물질이 불꽃을 접하여 발효될 수 있는 최저 온도입니다.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 질식소화 시 공기의 산소 농도는 몇 %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20에서 15로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인 유효 한계 농도는 10에서 15입니다. 15 이하로 낮춰서. 화재 비중이 단위로 오른 것은 kg. 제1종 소화분말약제의 주성분으로 오른 것은 일종은 중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중탄산수소 칼륨, 3종은 제일인산 암모늄, 제4종은 중탄산수소 칼륨 플러스 요소입니다. 제1종 분말은 문제에서 중탄산수소 나트륨, 소화약제인 IG541의 성분이 아닌 것은 아이질 아닌 것은 헬륨. 연소와 가장 관련 있는 화학 반응, 연소와 관련 있는 것은 산화 반응입니다. 연소라는 것은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열, 빛 등을 동반하는 산화 현상입니다. 이온물과 이온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지정 수량을 옳게 연결한 것은 질황무황 12500, 질황무황 12500, 질산 에테르유 10, 황린 20, 무기과산화물 50, 황화인 100, 질황무황 12500. 화재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틀린 것은 급수를 A, B, C, D, K로 나누고 A는 일반 화재 A100, B는 유류 B황, C는 전기 C청, 금속은 D, 무, K는 식용유화재 K무. 여기서 잘못된 것은 C는 전기화재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약 저장용기 설치 장소는 방화구역 외에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방화구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남구 부분에 설치해야 되고 온도는 40도 이하, 온도 변화가 적은 곳,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류가 없는 곳,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되고 연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방화구역 내에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방화구역 외에 설치하고, 다만 방화구역 내에 설치할 때는 피난 조작이 용이하고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는 거죠. 온도 변화가 적은 곳 막고 방화문을 구획된 실 표지할 수 있도록. 소화 원리에 따른 소화 방법 적용이 틀린 것은 냉각 소화는 스프링클러, 지식 소화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제거 소화는 포화 소화 설비. 여기 잘못됐습니다. 제거 소화는 질식 소화. 하론 1301의 분자식은 하론 1301은 소화 효과를 고려할 경우 화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아세틸린은 가연성 기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것은 전기 음성도, 수소 결합력 FCl, BrI. 내화 구조에서 바닥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두께의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는 두께가 10cm 이상,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조 블록,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콘크리트 블록은 5cm 이상, 그리고 철제의 양면 두께를 5cm 이상으로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조로 덮을 것. 연소가스 중 인체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을 저해하고 두통, 근육, 조절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은 일산화탄소. 인하점이 20도인 액체 이온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인화 위험성에 대해서 옳은 것. 여름철 창고 안이 더워질수록 인화 위험성이 커진다. 플라스틱 분류상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것은 플라스틱은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이 있습니다. 열 가소성은 열에 의해서 변형되는 건데요.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엔, 폴리염화비닐, PVC. 열 경화성은 열에 의해 굳어지는 것,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열 경화성, 열에 의해서 굳어지는 페놀 수지. 자연 발화 대책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연 발화 반진 대책은 불황성 가스를 주입해서 불과 공기 접촉을 피할 것, 그다음 입자를 크게 할 것, 통풍을 잘 시키고 주위 온도를 낮게, 습도를 낮게. 습도를 낮게 해야 되겠죠. 수소의 연소 범위가 옳은 것은 수소의 연소 범위는 4에서 75입니다. 연소 범위는 수일, AMF, 아세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에테르,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메탄, 프로핀. 수소는 연소 범위가 두 번째로 큽니다. 4에서 75. 탄산수소 나트륨의 주 성분인 소화 분말 약재는 제1종 분말 소재입니다. 제1종, 2종, 3종, 4종.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제1인산 암모늄, 4종은 탄산수소 칼륨에 요소를 더합니다. 불연성 기체나 고체 등의 연소물을 감싸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질식소화라고 합니다.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 21%를 15%로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인간의 피난 행동 특성은 귀지추퇴자. 귀소 본능은 본능적으로 평상시 출입구로 가는 것, 귀소 본능. 쥐강 본능은 밝은 곳으로 도피하는 것. 추종 본능은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서 추종하는 본능입니다. 태피 본능, 무의식적으로 바라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태피 본능. 자회 본능은 자축 통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본능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피한다는 건 잘못됐죠. 공기와 하론 1301의 혼합 기체에서 하론 1301에 비해 공기의 확산 속도는 몇 배인? 확산 속도 구하는 걸 보면 확산 속도는 활론의 확산 속도분의 공기 확산 속도, 공기의 분자량분의 활론의 분자량 루트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확산 속도를 빼면 공기의 확산 속도 값은 활론의 확산 속도, 공기의 분자량은 29, 활론은 149. 이 값을 계산하면 2.270. 증발 자별을 이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을 냉각소화입니다. 냉각소화는 화재 현장에 물을 뿌려서 발화점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할로겐족 원소는
할로겐 원소는 블루오린, 브롬, 염소, 아이오린입니다. 염소. 건물 내 피난 동선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직 동선을 금하고 수평 동선만 고려한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으로 구분합니다. 실내에서 화재의 최성기에 돌입하기 전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급격히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 플래시 오버 현상. 과산화수도 과염소산의 공통 성질이 아닌 것은 이 두 물질은 제용료 위험물, 불연성 물질이고 비중이 1보다 큽니다. 여기 산화성 액체이고 불연성 물질이고 1보다 크다. 이거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중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가 아닌 것은 억제 소화죠. 억제 소화는 화학적 소화 방법입니다. 부촉매 효과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산화칼슘. 산화칼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재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 순서로 나열한 것은 화재 진행 과정은 화무 발화 체연소, 화무 발화 체연소, 화원, 무염 착화, 발염 착화, 발화, 체성기, 연소 낙화, 소화. 화무 발화 체연소, 화무 발화 체연소인 1번. 주수 소화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로 소화하면 안 되는 것들.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는 것은 칼륨, 나트륨, 수소화, 리튬,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제2류 이온물이고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가 발생합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아르곤이죠. 아르곤은 불연성 가스입니다. 아르곤, 네온, 헬륨, 이산화탄소가 불연성 가스. 아르곤, 네온, 헬륨, 이산화탄소.